자, 이제 자이스토리 3-2단원, 네, 이제 중력장에서 물체의 운동, 네,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풀이해 봅시다. 그림은 점 P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공면을 따라 운동하여서 점 Q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점 P에서 Q까지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이동거리는 이 공면을 따라서 이렇게 인도를 해준 거고, 변이는 예, 운동 시작점과 끝점을 있는 최단거리예요. 그러니까 최단거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무슨 거리예요? 바로 직선 거리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P에서 Q까지의 요 직선, 요 거리가 바로 변이에 해당이 되니까 안 같죠.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는 여기서 좀 크겠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변한다. 예, 운동 방향은 여기 이 곡선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곡선 운동이 무슨 방향이냐면 접선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앙에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계속 끊임없이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점점 낙하하고 있잖아요.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얘는 일정한 운동은 아니고, 네,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지도 않고 그냥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빨라지고 있어요. 네,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은 밑으로 뭘 받고 있어요?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힘을 받으면 물체의 뭐가 변합니까? 운동 상태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운동 방향도 변하고 빠르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이 그래프에서 시간 위치 그래프 있잖아요. 이 시간 위치 그래프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나타내냐면 바로 속력을 나타내줘요. 속력 0에서 2초까지를 보면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그리고 2초 때 딱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나 나오냐면은 빵이 나와요. 그럼 이때 뭐가 됐다? 바로 정지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속도는 점점 감소하는 거 맞고요. 자, 운동 방향은 1초일 때하고 3초일 때 서로 반대다. 운동 방향은 결국에는 이 속도의 부호예요, 여러분들. 이 속도라고 하는 건 벡터량이기 때문에 이건 앞에서 여러분들 통합과학 하면서 개념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지만, 오른쪽 예를 들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플러스 3m/s면 반대 방향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m/s 이런 식으로 부호가 서로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빼기가 아니라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운동 방향 기울기 보세요. 1초 때 여기죠. 3초 때 여기죠.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은 여기서는 양의 기울기고 여기서는 음의 기울기예요. 뭐 속도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로 속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게 맞고,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반드시 한번 뭐가 돼야 되냐면은 정지가 돼야 돼요. 한번 멈춰야 무조건 운동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0초부터 8초까지 변이의 크기는, 선생님 변이는 운동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주는 최단거리라고 그랬죠. 지금 어디서 시작했어요? 자, 원점에서 쭉 가서 지금 4m 지점에서 운동이 스타트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음? 지금 6m 지점까지 갔고, 그래서 다시 어디까지 왔어요? 0까지 왔죠. 여기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운동 시작점 6 갔다가 4로 돌아와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운동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주는 요 최단거리, 여기가 변이의 크기가 얼마가 돼요? 4m가 돼요. 실제로 변이 방향도 써주는 게 맞아요. 어느 쪽으로? 뒤쪽, 마이너스 쪽으로 4m로 갔죠. 그래서 변이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크기는 절대값이라서 4m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죠. 와, 고1이 풀기 쉽지 않겠다. 애들이 속도와 방향의 개념을 모르는데 자이스토리는 아무래도
예, 수능 기출의 변형이다 보니까 속도 부호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 있어야 할 거예요. 자,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의 방향이 일정한 힘 F가 수평 방향하고 나란하게 작용을 시작하는 것을, 근데 여기서는 일정한 힘을 줬잖아요. 일정한 힘. 그러면은 F는 MA에 의해서 질량은 어차피 변하지가 않으니까 힘의 크기가 일정하면 가속도의 크기도 일정해요.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일정하면 무슨 운동을 해주는 거냐면은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힘과 시간에 관한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0초부터 5초까지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0초부터 2초까지 물체의 속력이 일정한 거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냐면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고, 예. 이 경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으면 물체가 어떻게 돼요?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해야지 맞냐면은 일정하게 빨라진다라고 해야 맞아요.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한다. 예, 이렇게 해줘야지 맞는 거고. 속력은 1초일 때하고 3초일 때하고, 여기 보세요. 힘이 여기까지 줬죠. 그럼 속력이 어떻게까지 빨라졌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빨라졌지. 점점 빨라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서 나오는 운동량 보존으로 풀어주면은 질량이 뭐 예를 들어서 M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까지 준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시간,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2고, 그 다음에 준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지금 2의 3이니까 6이에요, 6. 그러면 충격량은 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M,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값이니까, 이게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었으면은 처음에 얘가 시간이고 속도 그래프로 보면은 처음에 쭉 일정하게 빨라져서 속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지금 운동량의 변화, 충격량이 몇 배예요? 3배죠. 충격량이 3배면 운동량의 변화량, 즉 속도 변화량도 몇 배가 돼야 돼요? 어차피 질량이 똑같으니까 3배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속도가 쭉 증가해서 2초 때 속도가 V가 되었다 라고 치면은, 그 다음 3초 동안에는 여기에서 V가 증가했으니까 여기서 얼마 증가해야 돼요? 3배만큼 증가해야 돼요. 3V가 증가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4V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V, 여기서 3V만큼. 그러면은 여기서 이 그래프 기울기가 더 크냐 작냐? 더 크겠네. 자, 이렇게 돼서 3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4V 이렇게 돼야 되니까 속력은 1초일 때하고 3초일 때가 같을 수가 없죠. 아, 여기 5구나. 5. 점점 빨라지는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운동 방향은 여기서 바뀐 적이 없죠. 계속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1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크다. 이게 가속도의 크기는 저걸로 구해줘야 돼요. F는 M, A라고 하는 걸로 가속도를 구해줘야 되니까 A는 M분의 F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질량은 일정하니까 힘의 크기가 크면 가속도가 크니까 여기서 2초 사이에서는 1로 주고 2에서 5초 사이에서는 2로 주니까 이때가 더 가속도의 크기가 이때보다 더 크겠죠. 그러니까 1초일 때가 3초일 때가 더 작아야지. 힘의 크기가 이때보다는 이때가 더 크니까, 따라서 1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크다. 틀렸고, 3초부터 4초까지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이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힘의 크기가 일정한데 선생님이 F는 M에 의해서 가속도는 곧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일정하면은 가속도의 크기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예, 5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4번 봅시다. 이거 사서 푸는 애들 뭔 소리야? 하면서 울겠는데? 물리 풀다가? 자,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그래프로 옳은 것은, 등속 직선 운동이면 두 가지예요. 등속, 속도가 일정하고, 직선, 방향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은 운동 상태가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작용한 힘의 크기가 없어요. 예. 작용한 힘의 크기가 없어요. 0, 0, 0. 이 경우에요. 그럼 속력이 일정해야 되겠죠. 시간에 상관없이. 그죠? 그럼 니은 맞고, 속력이 일정하니까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기울기가 바로 아까 선생님이 속력이라고 했는데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게 나와야 돼? 일정하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럼 기억도 맞아요.
힘이 없죠. 선생님이 힘의 크기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고, 힘이 없으면 가속도도 없어요. 왜 F는 ma에 의해서 힘이 빵이면 가속도도 무조건 빵입니다. 예,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질량이 3kg의 물체에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4N으로 줬대요. 그러면 R자임은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들의 합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3kg인데 얘를 오른쪽으로 10N 줬고 왼쪽으로 4N을 줬으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전체가 얼마가 돼요? 10-4가 되니까 6N, 플러스 방향 오른쪽이죠. 그러면 R자임의 방향하고 크기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몇 뉴턴이다? 6N이다. 그럼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아까 선생님이 방금 가르쳐줬던 F는 ma에 의해서 6N의 힘의 크기가 질량 3kg에 작용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F는 ma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인 질량이 2kg의 물체에 수평 방향과 나란하게 왼쪽으로 20N, 오른쪽으로 30N의 힘을 작용을 했으면 전체 R자임의 크기는 여기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면 되니까 오른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힘이 작용하는 순간부터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그러면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F는 ma에 의해서 질량의 10N의 힘이 질량 2kg에 작용을 했으니까 가속도가 5예요. 근데 가속도의 크기는 단위가 m/s 제곱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m/s 제곱은 m/s를 세크로 나눠준 거예요. 번분수를 구해주면 m/s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1초당 얼마의 속력이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5m/s 제곱이면 이 물체는 1초당 속도가 5m/s씩 빨라진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m/s 제곱이면은 이 물체는 속도가 1초당 3m/s씩 느려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지금 가속도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5가 나왔으니까 1초당 속도가 5m/s씩 빨라진다. 그럼 정지 상태에서 4초 뒤에는 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되겠음? 20이 나와야 되겠죠. 1초당 5씩 빨라지니까 4초 후에는 20이 되겠죠. 그러면 2초 때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얼마예요? 여기서 구해줬죠? 10N이에요. 4초 때 물체의 속도 크기는 20이 맞고, 그럼 0에서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여러분들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만 해당이에요. 시간 속력 그래프 아래에 면적이, 이건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 이동 거리예요. 따라서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해주면 되죠. 삼각형 아래 면적이니까 얼마입니까? 40m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니은 2번만 맞죠?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여러분들 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 아까 면적은,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뭐가 된다? 이동 거리가 된다. 근데 시간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되냐면 가속도의 크기 A가 됩니다. 가속도. 이게 가속도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아까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총 운동한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구해주는데, 그러면은 속도 변화량, 얼마 동안에 얼마나 속도가 변했는가가 바로 가속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2초 동안에 속도가 8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나 나온다? 4m/s 제곱이 나오고, 얘는 1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요? 8만큼 느려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빨라진 게 아니라 느려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양의 기울기고 음의 기울기잖니. 그럼 마이너스 8m/s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결국에 그럼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4다. 자, 2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서 속도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 0을 한번 지나와야 뭐가 바뀌는 거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경우고, 이 경우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시간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뀌는 거는 가속도가 바뀌는 건데, 여러분들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근데 아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 F는 MAA에서 가속도는 곧 뭐냐면 힘이에요. 힘.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속도 방향이 바뀌었다. 즉 뭐가 바뀌었다? 운동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힘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예. 힘은 곧 가속도예요. 여러분들 힘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0에서 3초까지 평균 속력은, 평균 속력을 구하려면 여러분들 시간분의 뭘로 구해줘야 돼요? 이동 거리로 구해줘야 되는데 0에서 3초까지 전체 이동 거리는 요 삼각형 아래의 면적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시간 속도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이동 거리니까 그럼 8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총 12m가 이동 거리고, 평균 속력은 총 몇 초 동안에 갔어요? 3초 동안에 갔으니까 평균 속력 값은 얼마가 나온다? 4m/s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맞네요. 이거 기억하고 디귿이 맞겠죠. 자, 약간 물리 찍먹해 보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자연계열 선택해서 내년에 물리하면 이런 거 지겹게 할 거예요. 네, 이게 물리 찍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림은 물체의 A와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시간 속도 그래프고, 아까 선생님이 시간 속도 그래프 기울기는 뭐가 된다? 가속도 값이 된다.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2m/s 제곱이고, B 같은 경우에는 1m/s 제곱에 해당되죠. 2분의 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R자 힘, F는 MA잖아요. F는 MA에 의해서 지금 A가 질량이 5kg고 B가 10kg니까 A 5kg의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면 A가 2예요. 따라서 작용한 힘의 크기가 10N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F라고 했었을 때 B는 질량이 10kg인데 가속도가 1이니까 따라서 이때 10N.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기가 똑같네요. 그럼 이때 작용한 크기 F라고 하면은 B에 작용한 힘의 크기도 F. 왜 그러냐면은 MA 값이 서로 같잖아. F는 MA. 서로 뭐가 같기 때문에 MA 값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힘을 주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이거는 시간 속도 그래프가 아니라 시간 위치 그래프고요. 시간 위치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바로 평균 속도, 그러니까 속력이 돼요. 속력. 그럼 0초부터 5초까지는 0초부터 5초까지 총 이거 위치잖아. 0에서부터 15를 갔으니까 15m 맞고, 속력은 여러분들 시간 위치 그래프의 기울기예요. 0에서 5초 동안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얼마냐면은 3이고, 5에서 7초 동안 그래프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2분의 15가 되는 거니까 7.5인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겠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얘는 양이고 음이니까 마이너스 7.5. 대신에 이게 빼기가 아니라 방향만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만 비교하라고 하면은 양쪽에다 절대값을 넣어서 비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초대가 6초대보다 느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5초부터 7초까지는 지금 시간 위치 그래프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변하지가 않았죠. 일정하죠. 시간 위치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기울기가 일정하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속력이 일정하다. V 값이 일정하다. V가 일정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무슨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을 해요. 참고로 0에서 5도 등속도, 5에서 7도 등속도입니다. 둘 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수평한 직선도로 A점에 정지하고 있던 자동차가 출발을 해서 일정한 가속도로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출발 후 B와 C에서의 속력은 각각 5하고 10이고요. A와 C 사이의 직선 거리는 20m다 라고 했는데, 일정한 가속도로 직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가속도, 즉 가속도 값이 일정하다는 소리는 시간당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같다라는 소리예요. 여기는 같은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 같다. 속도가 같은 게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 같이 증가하고 감소한 양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정지에서부터 0에서부터 5까지 가는 도로가 얼마 증가했냐면 5m/s 증가했고, 5에서 10까지 가는데도 얼마 증가했냐면 5m/s가 증가했기 때문에, 따라서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같아야 되니까 A에서 B까지 가는데도 얼마고? 1초고, B에서 C까지 가는데도 얼마다? 1초다. 즉, 얘 가속도가 5m/s 제곱이라고 하면 1초당 속도가 5m/s씩 빨라지는 거니까, 정지부터 1초 뒤에 5, 다음에는 다시 또 1초 뒤에 5. 그러니까 총 A에서 C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겠음? 2초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자, 따라서 A에서 B까지 이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럼 이게 만나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져요. 자, 여기가 1초, 2초라고 치면 여기서의 속도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가 5, 10이 되죠. 그러면 이 그래프 아래의 거리를 구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20m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를 1초라고 풀면 안 되고 어떻게 풀어야지 맞냐면, 속도가 A에서 B까지를 T,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가는데도 어차피 T. 왜? 속도 변화량이 어떻게 되니까? 서로 같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서로 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에는 이 T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서로 같으니까 둘이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총 시간을 보면, 여기를 T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T이기 때문에 여기는 2T만큼을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렇죠? 그리고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전체 이동 거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10 곱하기 2T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 면적 구해줬었을 때 이 녀석이 20m가 나와야지 맞게 돼요. 그럼 지워져 버리면은 T는 얼마가 됩니까? 2네요. 그럼 여기서 T가 2니까 총 여기가 2,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겠네요. 그러면 B에서 C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A에서 B까지 몇 초? 2초. 그 다음에는 B에서 어디까지? C까지도 몇 초? 2초.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같은 걸 이용을 해서 t 동안에 5, 다시 t 동안에 5,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 아래 면적으로 시간 t를 구해준 겁니다. 자, 쉽진 않네, 고1이 풀기는.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V0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6m/s의 힘이 작용을 하는 것을 나타냈는데요. 물체에 힘이 작용한 순간부터 5초 후에 물체가 정지를 했대요. 자, 물체의 질량은 2kg이다. 그러면 V0를 계산과 함께 서술을 하시오 라고 했는데 5초 뒤에 물체가 정지를 하였다. 6N으로 그러면 이 값을 구해줄 때 지금 5초 후에 물체가 정지했다. 그럼 이거는 운동량 버전으로 풀어줘야 돼요. 결국에는 충격량은 뭐랑 똑같다?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운동 방향을 기준 방향 플러스로 놓으면은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줬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가해준 충격량은, 여러분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과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값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서 힘하고 여기가 속력이 아니라 속도라서 방향이 기준 방향하고 반대면 부호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해준 거는 결국에는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6N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시간을 줬어요, 지금? 5초 동안 줘가지고 정지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30만큼을 준 거고, 이 마이너스 30은 질량이 2kg, 나중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정지고요. 0이고,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준 충격량이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어때야 된다? 서로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두고서 풀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힘의 방향을 마이너스로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줬기 때문에. 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0은 마이너스 2V0가 되니까, 따라서 V0는 얼마가 된다? 15. 네, 따라서 15m/s.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어요. 지금 시간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위치 그래프의 기울기는, 시간 위치 그래프의 기울기 값은 뭐가 되냐면은 V값, 속력이 돼요. 자, 그럼 0에서부터 4초 동안 봅시다. 그럼 얘는 이동거리는 4에서 어디로 갔냐면 8까지 갔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4m 맞고요. 그러면은 총 4초 동안에 간 이동거리가 4에서 8까지 4m를 갔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1m/s가 나와야 돼요. 따라 틀렸고, 등가속도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등속 직선 운동을 한 겁니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 거기 때문에 틀렸죠. 따라서 답은 1번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정지해 있던 물체가 P 지점에서 출발해서 빗면을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지금 정지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처음 속도가 얼마냐면은 0이에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0부터 해서 쭉 증가를 해서 총 몇 초 후에까지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때 속도가 12예요. 그죠? 그리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뭐가 된다? 이동 거리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동거리 구해주면 12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을 했었을 때 이 값이 전체 이동거리 36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눠주면은 3. 따라서 t는 몇 초? 6초 동안에 이동을 한 거죠. 그럼 t는 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그럼 6초 동안에 총 속력이 얼마나 증가했어요? 12만큼 증가했으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의 크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6분의 12, 따라서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은 자,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가 B로부터 거리가 20m인 지점을 지나는 순간에 정지해 있던 B가 A와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물체 A가 B하고 20m 떨어져 있는데 B가 A랑 딱 20m 지점을 지나는 순간 얘가 정지해 있다가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A는 3m/s로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B는 지금 정지 상태에서부터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0에서 4초까지 A의 이동 거리는 결국 등속도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3m/s로 3m/s로 몇 초 동안 갔음? 4초 동안 갔으니까 총 12m를 간 거는 맞고요. 4초일 때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란 말이에요. 시간속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B 같은 경우에는 4분의 6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5m/s 제곱이라 틀렸고, A와 B 사이의 최소 거리는, 그러면 거리가
제일 가까워졌었을 때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봤는데, 지금 A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까지는 속도가 줄 거냐면은 B가 3m/s가 될 때까지는 둘 사이가 줄어요. 왜? A가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면 딱 3, 3이면 둘이 똑같고, B가 더 빨라지면은 B의 속도가 3m/s보다 더 커지면 이때부터는 둘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여기가 가장 가까워지는 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A는 얼마나 가냐면 3m/s로 2초 동안 가니까 A는 6m를 가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요 삼각형 아래 요 면적이 이동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몇 미터를 가냐면 3m를 가요. 자, 그러면 현재 이미 20m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A가 얼마나 가? 앞으로 지금 6m가. 그러면 줄이 얼마나 줄었어? 14m. 근데 B가 그동안 얼마가? 3m가. 그러니까 그 앞으로 다시 3m를 가는 거리가 떨어지니까 17m가 둘이 가장 멀리 떨어진, 가장 가까이 붙은 최소 거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 이후로는 점점 벌어집니다. B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워지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래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속도가 한 번도 속도의 부호가 다 플러스였죠. 플러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얘가 이렇게 해서 속도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운동 방향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한 번 운동 방향이 변하려면 반드시 한 번은 정지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정지한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요. 운동 방향은 똑같아요. 왜? 여기서도 플러스 값이고 여기서도 플러스 값이니까. 대신에 여기서 뭐가 바뀐 거냐면 시간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었죠. 양의 기울기, 음의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바뀐 거냐면 가속도의 부호가 바뀐 거고, 가속도는 선생님이 곧 뭐라 그랬음? 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힘의 방향이. 자, 0에서 4초 동안의 이동 거리는 이 그래프 아래의 전체 면적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 아래 면적이죠. 그럼 8m가 되겠네요. 맞고. 자,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시간 속도 그래프 기울기에 해당이 되니까 2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2m/s 제곱이 맞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그지? 자, 이제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6번부터 보면은 그림은 사과나무에 매달려서, 자, 정지해 있는 사과 A와 떨어지고 있는 사과 B를 나타냈대요. 자, 어차피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에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G가 바로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 또는 물체의 무게에 해당이 되는 거고, A에는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틀렸고요. B가 지구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예. 근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제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원래는 조금씩 커지기는 하는데 저 정도 거리는 뭐 거의 그냥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고, B의 속력은 중력을 받으니까 중력 가속도만큼 점점 빨라지게 되겠죠. 왜? 여러분들 물체 놓으면 딱 떨어질 때 점점 빨라지잖아요. 똑같죠. 즉 자유낙하 운동은 여기에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예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속력은 점점 증가를 해야지 맞아요. 그 다음에 17번. 그린 가하고 나는 각각 공기와 진공에서 동일한 쇠구슬하고 깃털을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낙하하는 모습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얘는 진공이나, 이거 쇠구슬이나 깃털이나 똑같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진공 상태,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얘는 지금 공기가 있는 상태라서 깃털이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쇠구슬이 좀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나에서 쇠구슬의 속력은 일정한 게 아니라 어차피 둘 다 중력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게 아니라 일정하게 증가한다가 맞는 거예요. 틀렸고,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서로 같아요. 자,
공기 저항이 없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진 두 물체는 무게에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공기 저항이 없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린 두 물체는 무게에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도달을 한다. 예, 맞죠? 그렇죠? 자,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은 그림은 질량이 동일한 물체 A하고 B를 수평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A, B의 운동 경로를 각각 나타냈대요. 자, A와 B는 수평 방향으로 각각 D, ED만큼 이동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A하고 B나 여기까지 바닥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둘이 똑같아요. 대신에 수평 도달 거리가 2배가 됐다는 소리는 얘가 V로 던졌으면 얘는 2V가 돼서 결국에는 얘는 VT만큼 이 녀석은 2VT만큼 이렇게 2배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도가 2배다. 대신에 질량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되고 물체를 던진 순간 속력은 B가 A의 2배가 돼야지 수평 도달 거리가 2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서로 같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은 낙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서로 같아요. 무조건. 따라서 질량에 상관없이 똑같아요.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지면으로부터 30m 높이에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3m/s로 던졌을 때 2초 후에 물체의 수평 방향의 속력. 어차피 여러분들 이 30m 높이에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3m/s로 던지면 이 녀석은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겠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을 받으니까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얘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얼마의 속력으로? 3m/s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갈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연직 방향은 뭘로? 중력 가속도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1초당 속도가 9.8m/s씩 빨라지는데 얘는 수평 방향 속력은 3이고 연직 방향 속력은 처음에 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 초 동안 2초 뒤에는 그러면 속도가 19.6m/s의 속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19.6, 수평 방향으로는 3.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5kg, 1kg인 물체 A와 B를 수평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A가 B보다 큰 물리량. 자, 그럼 일단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고 질량이 5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큰 거는 A가 받는 중력의 크기가 B보다는 큽니다. 중력의 크기는 크죠. 왜? 중력값 F는 mg에 해당이 되니까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다란 말이에요. 이거는 둘이 같아요. 그리고 질량과 상관없이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얘도 일정하기 때문에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의 크기도 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1번만 맞죠. 그 다음에 21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높이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던졌더니만 A는 연직으로 쭉 자유낙하를 할 거고 B는 포물선 운동을 할 텐데 같은 높이에서 낙하했기 때문에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T는 어떻게 돼요? 동일해요, 둘이. 자, 근데 A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초면 B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똑같이 1초가 걸려야 될 거예요. 그럼 A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 일정. B가 수평면에 도달한 순간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V보다 큰 게 아니라 그냥 V예요. 왜?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B를 던진 순간부터 B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낙하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같아요. 그냥 1초입니다. 답은 1번. 기억만 맞죠? 다음에 22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물체의 속력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왜 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등가속도 운동을 왜 하는가 라고 물어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낙하 운동은 뭐밖에 안 받아요. 중력밖에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력밖에 안 받으니까 이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이유, 즉 중력이 일정한 크기와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정하게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자유낙하 운동은 등 가속도 운동에 해당이 돼요. 자, 이제 23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은 지구 중력이 생명체와 자연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이다. 식물의 뿌리는 중력을 받아 땅속을 향해 자라. 예, 맞아요. 중력 자극으로 밑으로 자라게 되고요. 달은 중력을 받아서 지구 주위를 공전에 맞고, 질소, 산소 등 등의 기체는 중력에 의해 지표 부근의 대기를 구성을 해. 예, 다 맞아요. 그래서 대기가 고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희박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도가 높아지면 중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아주 멀어지면 중력의 크기가 어느 거리를 멀어지면 0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약해지니까 기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져서 대기가 점점 희박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24번. 그린 가는 인공위성 A가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모습을 나는 물체 B가 지구 표면 근처에서 연식 방향으로 자유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럼 지구가 이 인공위성을 질량 M을 mg의 중력으로 잡아당기고, 여기서도 질량 mb가 있으면 밑으로 mbg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얘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 맞아요. 무조건 알짜 힘이 0이 아니면 무슨 운동을 한다?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낙하하는 동안 B의 속력은 점점 증가하는 거 맞고요. A와 B에는 모두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뒤에 25번. 표는 자연현상 가부터 달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빗방울이 아래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식물의 뿌리가 땅속을 향해 자라는 거 다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가나다가 다 맞고요. 그 다음에 26번부터 봅시다. 다음은 대류에 대한 설명인데요. 밀도가 높은 물질이 상대적으로 더 큰 중력을 받아요. 더 큰 중력을 받아 아래로 내려가면서 밀도가 낮은 물질이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서 대류가 일어난다. 그러면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은 중력이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향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향하는 것은 바로 밀도 차 때문이에요. 차가운 공기의 밀도가 더 큽니다. 부피가 작아서. 목이 긴 기린이 다른 동물에 비해 심장이 크고 혈압이 높은 것은 바로 중력 때문이 맞아요. 이거 더 큰 중력이 아니라 그냥 중력이구나. 자, 왜냐면은 이 심장에서부터 머리까지가 목이 기니까 어떻게 돼요? 멀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더 크게 빵하고 수축을 해줘야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혈액을 뇌까지 보내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7. 달에는 지구와 달리 대기가 없는 까닭은 달은 중력이 작아서 대기를 붙잡아 둘 힘이 부족한 거죠. 결국에는 중력이 작으니까.
중력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 작용하는 현상을 각각 3가지 이상을 들어서 서술하시오. 그럼 결국 중력이 작용하는 건 일단은 비 또는 눈이 지표면에 떨어지는 거. 떨어진다.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몸집이 무거울수록, 그러니까 질량이 큰 동물일수록 더 큰 중력을 받기 때문에 더 튼튼하고 큰 골격을 가지죠. 코끼리 같은 경우가 훨씬 몸집이 크다 보니까 얘네들은 뼈도 크고 골격도 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위에 또 나왔던 거, 식물의 뿌리가, 그러니까 땅을 향해 자란다. 땅 속으로 자란다. 중력을 받아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니까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거 셋,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29번. 그림은 물체의 운동 4가지를 분류한 것인데 A, B, C는 각각 자유낙하, 등속 원운동, 포물선 운동의 하나이다. 자, 속력이 일정한가? 그러면은 속력이 일정한 건 이 중에서 등속 원운동이에요. 등속 원운동. 아니오에 해당이 되는 게 자유낙하하고 포물선이죠. 자유낙하하고 포물선이고, 그러면은 아니오가 등속 원운동은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결국에는 얘는 운동 방향도 안 바뀌고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운동 방향이 일정한 거는 자유낙하고, 포물선 운동은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죠. 이렇게 포물선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얘가 포물선 운동에 해당이 될 거예요.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이 0인가는, 그쵸, 등속 직선 운동은 운동 방향도 안 바뀌고 속력도 일정하다란 말이에요. 근데 등속 원운동은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원의 중심으로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로 적절하고, 그 다음에 B의 자유낙하 운동에서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의 방향은 운동 방향의 수직이다가 아니라 같죠. 자유낙하 할 때는. 그 다음에 C는 포물선 운동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는 건 1번 기억 하나밖에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지표면에 근처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점 PQR을 순서대로 지나며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물체의 운동 시간은 P에서 Q까지가, 그 다음에는 Q에서 R까지의 2배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2T만큼 낙하한 거면 이거는 T만큼 낙하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차피 중력은 질량 M과 중력값도 G의 곱으로 구해주니까 어디서나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같게 될 거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은 다 연직 방향이기 때문에 아래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물체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의 4배가 아니라 2배지.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T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T에 해당이 되는데, 중력 가속도는 단위가 미터/세컨드 제곱이고 1초 동안 G, 즉 9.8만큼씩 증가하는 거니까 얘는 2T만큼 같고 얘는 T만큼 같잖아요. 그럼 편의상 2초 동안 같고 1초 동안 같다라고 해주면 여기는 19.6이 증가했고 9.8이 증가했으니까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 2배가 돼야지 4배가 될 거는 아니죠.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1번. 다음은 자유낙하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는 실험인데,
자의 한쪽 끝에 동전 A를 올려놓고 다른 쪽 끝에는 자의 옆에 동전 B를 놓는데요. 자를 기역 방향으로 빵 치면 A는 자유낙하, B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하게 될 텐데, A가 바닥에 도달하는 거는 둘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을 합니다. 따라 틀렸고,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얘는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합니다. 일정. 예. 그 다음에 낙하하는 B가 받는 R자의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중력 방향으로, 예, 중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연직 아래 방향으로 받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디귿만 맞아요. 그 다음에 32. 다음 A, B, C는 중력에 의해 지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연현상의 원리이다. 어떤 높이에서 대기압은 그 위로 쌓인 대기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물질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대류가 발생을 하고, 동일한 온도에서 기체 분자는 질량이 작을수록 속력이 크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주로 날아가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뒤에 보기를 보면은, 자, 각 원리를 적용해서 옳게 설명한 자연현상은 해수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점점 감소하죠. 왜? 대기가 희박해지니까 눌러주는 힘이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은 주로 바닷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예. 이걸 조력이라고 하죠. 분자의 질량이 작은 수소와 헬륨은 우주로 날아가 지구 대기에 그렇죠. 거의 없다. 얘가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3.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두 물체 A와 B의 위치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 지금 보면은 수직 방향은 어떻게 돼요? 한 칸, 하나, 둘, 세 칸. 얘도 하나, 둘, 세 칸.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연직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같은데 수평 방향은 한 칸, 한 칸, 한 칸. 얘는 세 칸, 하나, 둘, 세 칸, 세 칸.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같은 시간 동안에 간 거리가 얘가 이거의 B가 A의 3배죠. 그러니까 얘가 던질 때 속도를 V라고 치면 이 녀석은 3V만큼의 속도로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같고요. 수평 방향의 속력은 B가 A보다 3배가 큽니다.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서로 같죠. 그러니까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여기서 어차피 중력 가속도밖에는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의 연직 방향 둘이 같은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4. 그림과 같이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지는 순간 물체 B를 가만히 두었더니만 A하고 B는 각각의 경로를 따라 운동을 했고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했대요. A를 던지는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거리 L만큼 이동을 했다. 왜? 수평 방향의 속력이 V가 있으니까 L만큼 도달했을 거란 말이에요. A가 운동하는 동안 A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V로 일정하게 될 거고 힘이 없으니까, B가 가만히 놓인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그렇죠. V의 속력으로 T 시간 동안에 간 게 L이니까 따라서 T는 V분의 L이다. 맞죠? 운동하는 동안에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포탄 A하고 B하고 C를 발사하는 대포와 A, B, C의 운동 경로를 나타냈대요. C는 지구를 중심으로 원궤도를 따라서 운동을 하는데요.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죠. 자, A와 B에 작용하는 연직 방향 가속도는 어차피 얘는 다 뭐밖에 작용을 안 해요? 중력밖에 작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 같고요. C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계속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낙하하는 거리랑 지구 공률이 같아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 회전이 가능한 거죠.
다음에 던지는 순간 포탄의 수평 방향 속도는 당연히 C가 제일 크니까 예, 제일 멀리 갔겠지 결국에는. 그래서 3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 다음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는 실험인데, 수평면으로부터 0.8m 높이에서 쇠구슬 발사 장치를 수평에 설치를 하고요. 쇠구슬 A는 자유낙하, B는 수평 방향으로 발사해서 포물선 운동을 하도록 했대요. 그 다음에 쇠구슬 발사 장치를 작동을 해서 A, B가 동시에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낙하 시간과 B의 수평 도달 거리를 측정을 해주고, 수평면으로부터 쇠구슬 발사 장치의 높이만을 변경을 한 후에 똑같이 반복을 했대요. 그러면은 높이가 더 높으면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니까 더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가 됐냐면,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수평 방향으로 던져지는 속도 V는 동일하고, 낙하하는 시간만 0.5에서 0.6으로 5분의 6배가 됐으니까 수평 도달 거리도 똑같이 결국에는 5분의 6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0.24에다가 6을 곱해주면 되니까 결국에는 1.44m만큼을 가게 되겠지요. 자, 따라서 다에서 낙하하는 A와 B의 자기전 중력의 방향은 똑같고 기역은 당연히 더 크고, 수평면에 도달하기 직전의 A의 속력은 다에서하고 라에서가 다르죠. 왜냐면 얘가 더 오랜 시간 동안 낙하를 했으니까 더 오랜 시간 동안 낙하를 하면서 결국에는 가속도에다 곱해진 시간만큼의 속도의 변화량이 나타나게 될 텐데, 더 오랜 시간 동안 가속이 됐으니까 당연히 속도 변화량 자체도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더 크게 나타나겠죠. 따라서 같지가 않고 라가 더 빨라야 되겠죠.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맞습니다.